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 오늘은 두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려도 나타나고 뇌종양이나 약물 중독 등 실제 뇌에 영향을 주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해도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데 계속 반복되는 두통, 즉 시민성 두통도 많습니다. 이때는 진통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에 억압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기 힘든 정신세계입니다. 즉 의식이 우리가 거울만 보면 늘 마주하는 얼굴이라면 무의식은 머리 뒤쪽에 뒤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비춰봐도 나 자신의 뒤통수가 어떤 모양인지 참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무의식은 내 마음이기도 하면서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성 두통은 이처럼 무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회피 심리와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T나 MRI를 아무리 찍어봐도 왜 자꾸 두통이 유발되는지를 알기가 힘들죠. 오직 환자의 개인 무의식 속에 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시민성 두통 역시도 무의식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몸에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반응이다? 언뜻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자,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몸은 피곤하고 쉬고 싶고 일이나 공부는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할까요? 쉬면 되죠.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쉽게 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까요? 그냥 참고 해야겠죠. 그런데 참기엔 또 너무 힘들고 그냥 쉬고 싶다면요. 바로 그때 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무의식에서 두통을 만들어낸다고도 볼 수 있죠. 이때는 두통이 생기는 게 우리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겁니다. 물론 통증이 괴롭기는 하지만 그 통증에 비해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각자의 골치 아픈 상황은 더 괴롭다는 계산 때문이죠. 결국 우리 몸이 멀쩡하다면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분명 존재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무의식이라는 게 신경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에 계속 방치하게 되면 더욱 큰 고통과 불안에 직면한다는 것을 무의식이 빠르게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받아봐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시민성 두통은 각자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회피하고 싶은가를 정확히 진단해내야 진짜 원인이 찾아지고 치료도 가능해집니다. 만성 두통 때문에 내원한 한 고시 삼수생 환자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1년 내내 항상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뜸 나는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스트레스 받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작년에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에 시험에 떨어진 것이고 올해는 제대로 공부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두통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미리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강조하려 했을까요? 의사가 당신은 공부하기 싫어서 두통이 온 거라고 말을 먼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인간의 무의식은 자신의 약점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유독 반대로 강조하거나 유독 무시하는 등의 과잉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말 속에서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던 중에 예쁜 여성 한 명이 눈에 띄입니다. A군은 저 여자 참 예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B군은 그래 예쁘네.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C군은 예쁘긴 뭐가 예쁘냐? 하나도 안 예쁘다. 라고 말합니다. C군의 눈에는 정말 안 예쁠 것일까요? B군처럼 내 스타일은 아니다 정도로 말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하나도 안 예쁘다 하는 식으로 애써 힘줘 말할까요?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반동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들어지지 않을까 봐 불안한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은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C군의 마음에는 예쁜데 내 여자가 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괴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자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상황에선 무언가 괴로움을 유발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C군의 눈에도 예뻤다는 마음은 들었지만 오히려 그걸 감추거나 억압하고 싶은 또 다른 욕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두통 환자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그의 두통은 공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고시를 몇 번씩이나 떨어져서 친구들은 다 합격했거나 취업을 한 상황인데도 나는 공부에 하나도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나요? 그렇죠.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만약 아휴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차라리 공부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잘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반응은 환자의 무의식에서는 공부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런 무의식을 자기 스스로 억압해 보려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약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기 힘들어서 두통이 온 거다라는 관점이 다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가 바라는 것은 공부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아무 원인 없이 두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마음의 명분과 논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척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인이 없는 이 두통이 치료만 되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두통이 낫지 않는 겁니다. 환자에게 두통은 중요한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기에는 버겁고 열심히 해도 또 쉽지 않은 목표라 성취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 그냥 접어버릴 수는 더더욱 없는 상황. 이처럼 모순된 상황에 자신을 딱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두통이라도 있어야 잠시 쉴 수 있고 피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통 속에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할수록 자신이 이번 고시에도 실패했을 경우에 직면해야 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자기 무의식의 계산을 환자 스스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착각하기에 두통은 계속 지속된 겁니다. 즉 환자가 실제로는 시험이나 공부, 합격, 불합격 이런 것에 대한 불안 내용 때문에 자신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을 들여다보지를 않고 계속 외면만 하려 하기에 두통이라는 도피처를 계속 형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험 당일날 시험에 앞서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서로 묻습니다. 야, 너 어제 공부 많이 했냐? 라고 물으면 친구들의 대답은 10중 8구 아니, 나 무슨 이유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 라고 엄살을 부립니다. 실제로는 공부를 알차게 하고 왔어도 나 이번 시험은 공부 많이 하고 왔어 라고 하기보다는 시험 범위도 제대로 다 못 보고 왔어 라는 식으로 엄살을 부립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피하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막을 치는 거죠. 만약 공부 많이 했다라고 말했는데 막상 시험을 못 보면 한마디로 자존심도 상하고 친구 볼 면목도 없어지게 됩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충격이 크죠. 그래서 미리 이번 시험은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전제를 달아놓으면 시험을 실제로 못 봐도 그 이유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 이번 시험은 망친 것뿐이고 실제 내 실력은 그렇게 못하지는 않다는 명분이 섭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잘 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논리도 만들어지죠.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에서 떨어져야 충격이 덜해지는 겁니다. 두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는 공부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환자의 착각입니다. 아니, 삼수를 하면서 공부에 합격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대신 불안감에 대한 방어장치가 바로 두통입니다. 즉, 올해도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환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한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약한 두통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좋은 병원에 가서 두통만 나을 수 있다면 내년에 꼭 합격할 것이다. 그런데 두통이 왜 이렇게 안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나 라고 말이죠. 내 실력과 하려는 노력은 충분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뜬금없는 두통 때문에 그런 것뿐이라고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님, 친구 등 주변 사람을 설득할 명분이 형성되는 거죠. 꾀병이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는 심하게 두통을 느낍니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자신의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각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의식을 자기 자신이 모르기에 실제 두통의 강도는 진통제나 긴장 완화 한약을 먹어도 계속 반복됩니다. 오히려 진통제를 먹는데도 머리가 더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환자의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두통이라도 없으면 더욱 난처한 어려움에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불안에 의한 착오된 계산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완고하고 비교적 만성화된 수험생 두통의 치료가 단순히 뇌촬영이나 진통제만으로는 좀처럼 효과가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성 두통을 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로는 피부병, 때로는 신경성 소화불량, 때로는 불면증 등등 다양한 신체 질환들이 실제로 이 같은 무의식의 불안 회피와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한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한 마음, 자신이 미처 인정하기 싫은 마음, 내 마음속에는 저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며 억압해버리고 싶은 내용들이 우리 무의식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마냥 가둬만 둔 채 우리 자신부터 소통을 거부하고 억압만 하면 일종의 데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성 두통처럼 도저히 원인을 알기가 힘든 복잡한 정신신체 질환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에 대한 치료 방법 역시도 소통입니다. 나와 외부와의 소통이 아닌 내 무의식과의 소통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옛 선현들이 흔히 돌을 닦는다, 수양한다, 마음을 닦는다라고 한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의 뒤통수에 있는 마음, 이런 무의식을 최대한 의식화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진단기기가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